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오늘은 일단 7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병상 부족 문제, 그중에서도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민간 병원의 자발적 도움 역시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선뜻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민간 병원이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인데요. 김병근 원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고 또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나 기존에 운영되던 전담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 결국은 누군가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저희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자. 그리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터에 때마침 중수본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저희가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예. 방역당국과 협의를 계속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네. 중환자 거점 전담병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중환자 거점 전담병원, 거점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중환자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중환자 병상, 또 준중환자, 그리고 일반 환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병원 체계나 틀하고 조금 달라져야 될 텐데 많이 다르죠. 예. 그거 어떻게 바꿀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또 머무는 공간의 공기를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하고 또 예. 음압 병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우리 병원 포함해서 병원 자체가 음압병원인 곳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음압 병상을 만든 곳이 일부가 있긴 있는데 예.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이동형 음압기를 제공을 해주는데 예. 그거로 우리 모든 병실 공간을 전부 음압 병실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의 동선과 직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또 직원들이 간호사 의사들이 환자를 보러 갈 때는 이중 안전문을 통해서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게 그런 내부 체계를 동선을 바꾸고 장비 설비를 하고 시설을 손보는 게 필요한 상태고요. 그거는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압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시설 교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언제쯤 환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빠르면 일부 환자는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한 2주 정도 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원 전체에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서 저희가 등급별로 나눠서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예. 네. 그런데 기존에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젯밤부터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 환자분들 입원을 취소했고, 예. 현재 입원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병원으로 연결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 시기를 조절을 하거나 예.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환자들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저희 의료진들이 환자들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하. 대부분은 본인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주치의가 바뀐다라든지 이런 예.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불편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환자들을 또 특히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서요. 예. 환자들이 이동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원장님, 코로나19가 대구에서 굉장히 확산세가 강해졌을 때 그때 또 대구 내려가셨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때는 대구 또 내려가시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한다 그러고 쉬운 결정은 아닌데 하여튼 감사한 결정을 자주 해주시는데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네. 민간 병원도 참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는 이렇게 참여하는 병원에 여러 모양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간 병원이 이제는 정말 나서야 될 때가 되긴 됐지만 예.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예. 제가 여기서 견해를 말하기에는 이제 주저넘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대학병원도 중환자실을 빨리 만들어서 돌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쉽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3차 병원은 3차 나름대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간 이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급한데 그런 분들을 다 놔두고 코로나 환자만 보기도 또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예. 그런 중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잠시 미뤄도 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예약을 통해서 준비를 하거나 또 일정을 맞춰 오신 분들이고 예. 기다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응급 상황으로서 그렇게 준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마다하고 코로나 환자만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 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 환자만을 대형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예. 네, 여력이 있고 마음이 가는 그런 곳에서 병원들마다 또 개인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하자라고 해서 예.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니까 각자 자기의 몫이 또 자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의료진 수급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에서 나서서 의료진 수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병협이나 의협에서도 수급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예.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대규모 병원들에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그동안 적체돼 있던 거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나몰라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의료진들이 그런 의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데다가 예. 지금은 감염병이 새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게 이렇게 중복되고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3차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간호사들을 모집했는데 하루 만에 603명이 지원했다. 뭐 이런 소문난 소식도 들리긴 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대구 내려가셨을 때도 많이 봤겠지만 이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벌써 1년째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피로감은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좀 힘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요. 혹시 의료진이나 또 정부 방역 당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부름도 있고 요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규모에 맞게 또 자기 역량에 맞게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굳이 의료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단지 의사들, 간호사들의 문제로만 끝내지 말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대구 사태가 생길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전체 기업들 또 개인들 관공서 여러 곳에서 나서서 서로 협력해서 대구 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듯이 지금 이 전국적인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전 국민이 또 한 번 뭉쳐서 각자 자기 역할들을 찾아서 해낸다면 또 어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리더 그룹들은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서로 도움을 주고 마음과 힘을 합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놓아주고 연결을 해주고 끈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부지런히 해나간다면은 우리 국민들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뭐든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 네.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이었습니다. 앞서 민간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전환을 결정한 평택 박예병원장과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분이 있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다가 오늘 700명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만 다시 뭐 1500명 이상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장 문제되는 건 병상이다. 특히 수도권 병상 부족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는 이제 병상이 부족하지만 여유 병상이 뭐 하루에 20개, 30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뭐 5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예. 일부 중환자는 이제 치료가 지연이 돼서 늦게 입원한 다음에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여유분 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장부상의 병상이고 실제는 이미 현장에서는 수도권 현장에서는 병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루에 뭐 500명, 700명,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보건소에다가 연락해도 기다려라. 병상이 나오면 연락해 주겠다. 뭐 이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이 전체가 10,000개가 넘는데요. 예.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은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 병상을 정부가 확보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전체 가용한 병상 중에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지금 환자가 대규모로 생기는 상황에 대응을 하다 보니 병상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부가 병상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한 거고 정부가 병상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배경에는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를 꺼려해서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 이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무슨 뭐 대기업에서도 자신들의 연수원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뭐 대학교 기숙사도 나오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게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까? 다 부족하긴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사망률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 뭐 작은 병상, 컨테이너 병상 이런 것들은 도움이 별로 안 되겠네요. 예,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환자용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그 사이에 중증 환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칼럼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거짓이다. 그건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상당수가 있는데 뭐 중환자 병상 10,000개, 큰 종합병원에 그냥 입원 병상만 해도 한 10만 개쯤이 있는데 그중에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뭐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한 1,500개 뭐 해서 다 한 2%, 3% 정도의 전체 병상만을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또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 예를 들면 상급 종합병원 지정 제도랄지, 예. 정부가 큰 종합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그 의료 질평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한 연간 7천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예. 뭐 이런 것들에 그 얼마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느냐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저는 병원들이 충분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예.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데 공공병원 문제는 뭐냐면 공공병원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앞서 그 인터뷰하신 그 박예병원도 예. 사실은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이라 예. 그 거점 병원으로 이제 참여해 주신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이긴 하나 예. 그 역시 중환자 진료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병상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숫자만 10,000병상을 확보한다고 했지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또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으로부터는 그냥 중환자 병상을 몇 개 더 받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은 크게 확충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강제력과 또 인센티브 네. 이런 거를 제공하면 충분히 민간 병원에서도 병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실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안타까운데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격리병실이나 네. 뭐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프라는 그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간 병원에 있는 중환자 병상을 이제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이제 병원들이 하는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 음압격리병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음압격리병실은 20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뭐 2명, 3명 생길 때 하는 이야기지. 예. 지금처럼 수백 명에서 1,000명씩 생기는 경우에서는 이 음압격리병실이 아니고 중환자실을 병동 단위로 동원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환자실 한 병동이 보통 한 10병상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병동 전체를 코로나 환자 전용 병동으로 전환하면 그 병동 자체가 음압격리병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음압격리병실을 찾을 필요가 없는 아니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근데 민간병원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른 응급 환자나 중환자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 전체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응급 환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 절반은 비응급 환자인 거죠. 예. 무슨 말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미루어서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그걸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비는 병상을 병원들이 계속해서 비응급 환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입원시켜서 수술하고 중환자실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쓸 병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2.5단계 이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 그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그 많은 편이 아니라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그 방역 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하나만 더요.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영국하고 미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네. 지금 정부 얘기 들어보면 뭐 3월 이전 이야기했거든요. 많이 네. 늦다고 보십니까?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미 선진국들에서 접종을 시작했고 뭐 아마 올해 안 또 내년 초가 되면 꽤 많은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할 텐데 예. 우리는 뭐 3월, 4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예. 좀 늦은 편이겠죠. 그 결국은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도 조금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단기 안정성은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됐고, 그 이외에 이제 부작용 같은 문제들도 아주 장기적인 거야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단기적인 부작용은 한 2개월 정도만 관찰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지체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였습니다.